가춘표 회원님이었고 처음에 저를 알게 된 거는 제 수강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시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고 준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셨어요. 제가 신분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삼성전자 어떤 계열사에 입사하신 1년차 신입사원, 이제는 신입사원의 딱지를 조금씩 떼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박수로 맞아볼까요? 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지? 네, 잘 지냈습니다. 되게 이 멘토링 오랜만인데, 떨려요? 유튜브 제가 지금 켰는데, 네. 아니, 조금 살짝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아니 없진 않아요. 우리 19명 시청, 네. 없진 않습니다. 우리 방방님 근데 이제, 네. 예. 얘기해 주세요. 겹치네. 네.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성전자 지금 DS 부분에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서 네,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 이제 일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공정은 이제 엣치 기술,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이제 엣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애국가 나왔을 때 흰색 그 클린룸 들어가서 하는 그 일하고 계시네요. 네. 아, 맞아요. 어때요? 힘들죠? 그게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확실히 회사원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기계공학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전자 쪽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게 이제 설비 쪽 기계 담당 설비 이제 유지 보수 이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아마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그쪽을 이제 기계공학과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뽑나 봐요. 그러면은 기계공학과? 네, 올해 요번 8월 입사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좀 공태 때 많이 뽑아서 지금 아무래도 사업 규모도 확장하고 있고 반도체가 지금 또 호황이어가지고 지금 평택에 공장도 증설하고 있어서 좀 많이 인력을 많이 뽑고 있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또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로 지금 벌써 22명이나 보고 계신데요. 채팅창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 진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혹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채팅창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네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랑 한 멘토링을 작년에 했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리고 가축표 회원님들과 이렇게 만나니까 소감이 어때요? 저 너무 반갑고요. 진짜 정확하게 한 8개월 정도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멘토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그 학업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단톡방 이런 거는 많이 없었지만 강의를 되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학적인 부분을 좀 공부하면 할수록 좀 살짝 너무 좀 더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설로 이제 강의를 따로 듣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강의 이제 이런 멘토링도 이제 최근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하시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반갑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국 가면은 꼭 술 한잔 합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일단 얘기 너무 일단 반갑고 질문 채팅창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부터 좀 한번 궁금한데 혹시 카톡에 우리 투표하는 거 혹시 보시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잠깐만요. 이 중에서 혹시 가장 먼저 답변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그럼 먼저 한번 하고 이제 투표 순서라든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뭐 사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적어 드릴 건데 혹시 이 중에서 딱 이거 한번 먼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질문이 혹시 어디? 여기 게시판 보면 있어요.
그 카톡 위에다가 눌러보면은 링크 혹시 한번 예,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차라리 아니면은 조금 올려보시면은 이 투표가 있거든요. 그 단톡방 유니스터디 단톡방 그 보면 조금 위로 올려보면은 그 하트 2개 달린 이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뭐 질문 추가 가능한 좀만 올려보세요. 한 몇 개 위로 좀만 올리면 되는데 보이세요? 네네네 잠시만요. 거기 보트 투표 하세요. 거기 멘토링 이게 링크가 멘토링 신청 아니요 가츠표 사이트 아니에요. 그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525명 있는 거 여기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제 밑이시죠. 그러면은 뭐 유튜브 링크 보이실 텐데 조금만 올려보시겠어요? 좀만 올려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어제 제가 올린 건데 거기에 보면은 투표해주세요 이게 있어요. 조금만 올려보시면 나오는데 한 10개 정도만 올리면 나오는데 네네네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그 카톡 링크가 아니라 카톡 안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맞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개 있는데 많이 되게 많이 있죠. 처음 보셨구나. 네 많이 있네요. 제가 바빠가지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퇴근 너무 늦어서 퇴근 11시 하셨대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늦게 출근했어요. 몇 시에 출근했어요? 저 2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게 교대 근무구나. 그러면 네 교대 근무 현재 좀 설비 기술 일단 근무 형태가 어떻냐면 대부분 이제 그 변형 교대 근무여서 이게 또 각각 기술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변형 교대여서 그러니까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오피스 근무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 스윙 GY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그 새벽 명일 아침 6시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교대 시프트 근무라고 하거든요. 시프트 근무를 이제 병행해서 이제 근무표를 이제 한 달 전에 보통 받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윙이어가지고 탈퇴를 못해서 좀 늦게 왔네요. 근데 제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게 오피스 근무가 8시부터 6시고 그 다음에 5시 5시 그 다음에 교대 근무가 아침 6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2시 그게 하나가 있고 2시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밤 10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는데 10시부터 그 명일 아침 6시 와 이거 빡세다.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바뀌어요? 이게 보통 한 주당 오피스 한 주, 뭐 데이 한 주, 스윙 한 주, GY 한 주 이런 식으로 네 거의 한 주씩 하는데 이게 또 기술팀이랑 부서의 부서여가지고 아마 속해 있는 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군 몰랐어요. 교대 근무를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는 신입 들어가고 나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졸 사원들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그 DS 부분의 메모리 사업부의 설비 부문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부가 좀 이 정도의 근무 형태를 갖게 되나요? DS는 크게 이제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주로 이제 라인을 가지고 이제 양산을 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연구소로 따지면 이제 반도체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연이라고 생산기술 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부서는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회사 거기 유인 구직하는 데 보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는 이제 메모리 사업랑 파운드리 사업을 많이 TO를 엄청 많이 가져가서 이쪽에서 많이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TO가 많은 이 DS 부분에서
여기에서 나뉘게 되면은 대부분 오피스 근무랑 교대 근무를 또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직종마다 다른 건가요? 그 안에서도? 이게 직종마다 다르고 이제 공정 기술과 이제 설비 기술 이쪽 기술 직무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라인이 24시간 돌아가는 텔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양산은 무조건 돌아가고 이제 설비가 에러 나거나 뭐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왕 나온 김에 아마 지금 질문 리스트를 보셨겠지만 여기 질문에 딱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를 비교해달라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이 메모리 사업부랑 vs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렇게 좀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메모리 대충 물론 간단하게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메모리는 뭐 하는 데고 파운드리는 뭐 하는 데며 둘 중에서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 뭐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알고 계시겠지만 메모리 사업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이제 이게 크게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랑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잘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고 근데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포션을 보면 메모리 시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포션을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또 강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 AP 같은 경우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 같은 거 그런 다 빈메모리 반도체 연산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메모리 사업부를 메모리랑 얘기하세요. 네.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잘하니까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이제 양산 기술을 갖춰서 직접 우리의 제품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꼭 직접 설계를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이런 식으로 양산을 직접 공장에서 하잖아요. 그 제품을 이제 파는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거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팹이죠, 팹, 그쵸? 네, 이제 팹이 이제 아무래도 국가니까 이 반도체 시설이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파운드리 이제 강국이라고 하면 이제 대만의 TSMC가 이제 있다. 이게 한 50%에서 60% 전 세계 시장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사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생산만 담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나 뭐 인텔 뭐 이런 데서 이제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이 정도 이 스펙을 가지고 너네가 만들 수 있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정도 이제 기술이 되는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정도 스펙이 나와서 만들어 주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TSMC가 좀 더 잘해서 그쪽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는 점점 이제 기술을 확보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회사에서는 어디가 잘 나가는 부서예요? 그냥 쉽게 물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여기가 뭔가 지금 투자가 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막 사람도 되게 많이 뽑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랑. 메모리 사업부는 이제 살짝 그 항상 저희의 성과금을 책임지는 사업
사업부고 아 중요하죠. 네,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TO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조금 더 많이 뽑는 정도는 있는데 메모리 사업부도 아무래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O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좀 더 많고 근데 적자는 파운드리에서 많이 내고 메모리에서 메꾸는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시면 많이 될것 키우고 같습니다. 있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커서야 이제 저희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TO가 많다는 건 파운드리 사업부에 좀 TO가 많다는 거죠? 네네. 뭐 근데 이제 만약에 신기하네. 메모리를 한 7, 80 정도 뽑는다고 치면 파운드리를 한 100 정도 뽑는다고 이 정도 TO를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게 어려우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또 익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70에서 80 정도를 뽑는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한 100 정도 뽑는다고요? 네, 근데 요거는 기사 매해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있고 직무마다 또 다른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요 정도를 봐서 이제 파운드리 지원자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뽑는다는. 이게 70, 80, 100이 명이에요? 아니면 뭐요? 그게 퍼센트지. 퍼센트 대충 그러니까 대충 비율로 한 7대 10 정도나. 네. 이렇게. 네. 아 신기하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도 갑자기 보이니까 이런 게 해주셨고 그냥 궁금한 게 사실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도 딱 질문 어쨌든 보셨으니까 여기서 가장 답변하고 싶은 질문 먼저 한번 선택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딱 봤을 때 뭐 궁금한 딱 답변 드리고 싶은 질문 있나요? 제일 많은 거를 하면 설비 기술을 제외한 기획과 직무라고 좋아요. 이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기획과가 좀 입지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많이 제 생각엔 좀 줄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쪽에서 수시 채용으로 좀 넘기고 나서 또 이제 산업이 점점 첨단 산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뭐 반도체나 뭐 컴퓨터공학과 이쪽 이제 개발자들 이쪽이 많이 들어서 이게 어떤 직무든 갈 수 있어요. 공정 기술을 설비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비 기술은 직접 현장에서 좀 뛰어야 되는 직무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대졸 사원들이 좀 느끼기에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좀 이제 현타를 좀 많이 맞는 직무는 이제 이게 고졸 이제 마이스터고 출신 애들이 좀 많아요. 마이스터고 출신의 이제 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직무를 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좀 힘들어하는거나 좀 현타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아요. 물론 뭐 이게 뭐 누가 더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사람이라서 대졸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과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은 그렇다고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BSPI 똑같이 나오고. 돈은 이제 아무래도 연봉은 이제 대졸자들은 연봉제고 아무래도 그 고졸 출신 마이스터고 이러는 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급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 차이는 좀 나고 고졸에서 이제 대졸 직급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이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기획과 직무가 공정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반도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공정 기술이나 만약에 연구소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쪽으로 이제 기구 설계 쪽으로 쓸 수 있고요. 근데 티오가 엄청 적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웬만한 학사로서는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석사라든가 대학원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아마 학사랑 석사는 같이 뽑는 걸로 알고 이제 박사는 아무래도 스카웃으로 데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관련직도 공정기술직도 준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TO가 적다라는 얘기시죠? 배우인 아무래도 공정기술이랑 설비기술을 많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실 텐데 그 큰 게 차이는 뭐냐면 공정기술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레시피를 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공정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정 조건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최적화된 공정을 만드는 그런 직무라고 보면 되고, 아무래도 그 설비 직무는 이제 그 기계적인 측면을 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과가 좀 많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실 공정기술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리소그래피라든가 뭐 아니면 옵틱스나 아니면은 뭐 마스크 관련 거 패터닝 같은 거 이런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계공학과 학생이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한다고 이게 붙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따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죠. 아무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반도체 이제 공부를 해서 많이 오는데, 제 주변의 기획과는 이제 공정기술로 간 사람은 없는데, 흔치 않구나. 네, 제 주변에 기획과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좀 근데 없진 않은데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왜냐면 전자과가 배우는 이제 회로 쪽도 알아야 되고 뭐 공정 그거는 뭐지 공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나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전자과 쪽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여서 아무래도 조금 노력을 좀 개인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지 딱 이해가 되네요. 아유, 그렇구나. 어쨌든 뭐 대부분 기획과 사람들 설비 기술을 많이 가고 여기에도 어쨌든 지금 위에서 보니까 메모리 사업부랑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파운드리가 아무래도 설비 기술이 좀 적죠. 아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가요? 지금은 적은데 지금은 메모리 사업부가 훨씬 많죠. 주력이니까 네 훨씬 많죠.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파운드리인데. 그러면 뭐 약간 이렇게 되겠네요. 메모리 사업부 안에서 설비 기술이 기획과 학생들에게는 가장 노려볼 만한 가장 TO가 많은 곳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안에서도 설비 기술이 있고 그 파운드리 사업부 안에 설비 기술이랑 메모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이랑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이제 메모리 사업부는 본인의 제품을 설계해서 양산하는 필요한 장비를 담당하는 거고 이제 외주를 받았던 파운드리는 이제 그거에 만드는데 이제 또 설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거. 그렇구나.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유튜브에 올려온 질문 2가지만 빨리 해결하고 갈까요? 아까 깜찍이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네네. 3교대랑 이렇게 8시간 근무하는 거 방금 설명해 주신 변형교대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팹에 들어가서 입는 방진복 같은 거 입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물어보셨는데 얼마나 돼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해요? 방진복 입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네, 팹 공간이 팹이라는 곳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반도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항상 기류가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치. 막 일반적인 실내 환경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좀 방진복 입고 있는 것도 좀 답답하고 한데 저는 보통 8시간 중 이제 이치오가 생기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이제 이슈가 없으면 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들어가서 대응하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원격으로 다 이제 제어가
그 사무실 오피스 내에서도 제어가 돼서 그거를 현장에서 실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신기하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기술팀에 따라 달라. 이건 진짜 다 부서바이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핸드폰을 못해서 그런가? 네, 일단 삼성전자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 사진이 자동으로 막혀요. 카메라 어플이 실행이 안 돼요. 자동으로 막혀서 그 카메라 어플이 튕깁니다. 보안 때문에. 아니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갤럭시 말고 아이폰 써도 되냐고 했는데 아이폰 써도 튕기나요? 아이폰 쓰면 보안 스피커를 붙이고 가야 됩니다. 아이폰을 쓰든지 뭐 삼성 갤럭시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제 눈치 안 보고 이거는 상관없이 써도 돼요. 왜냐면 아이폰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폰 애플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그치. 이제 삼성전자 그 무선 사업부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이제 DS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깜찍이님께서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기왕 한 김에 시작해보죠. 그 아까 그 공정 라인 쪽에서 뭐 설비 기술이라든가 공정 기술 얘기하면서 메모리 파운드리 했는데 어디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가요? 대부분 8대 공정은 대부분 이제 아실 텐데 포토랑 엣지가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이 점점 더 이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펙을 맞춰야 하는 공정이 이제 보통 포토랑 엣지여서 그 기술팀이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많고 좀 어려운 기술의 공정이기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노 단위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설비기술 쪽 다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효고홀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혀고홀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기획과 출신 동료들이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업무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동기들은 어떻대요? 요거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솔직히 삼성전자 일 힘들어요. 막 퇴사자도 좀 현재 제 동기 중에 퇴사한 사람 아직 없는데 좋다. 요새 취업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퇴사하는 아무래도 퇴사를 덜 하는 것 같고 그 퇴사자는 솔직히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좀 아무래도 돈이라는 보수가 있고 또 야근을 하면 야근에 대한 수당이 있고 또 주말 근무를 하면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고 교대 근무하면 또 교대 근무에 대한 수당도 있고 또 심야 근무를 하면 또 심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각각 수당과 이것저것 붙고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장 힐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있으면 괜찮고 또 근데 또 나는 살짝 일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기업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잘 다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라는 주변의 시선이나 뭐 좀 만족 이런 거를 조금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럼 되게 좋죠. 부모님도 좋아하는 거고. 다른 회사는 일할 때 아무래도 좀 다른 일 많이 하고 하는데 진짜 여기 일할 때 일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잘 못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직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 일했던 거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일을 하시나 보다 집중해서. 네네.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좀 만족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그 기계공학과 출신 업무 만족도가 일단 좋다라고 하거나 혹은 아까 이제 지금 이노베이션 분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공정기술 쪽 가려고 하려면은 반도체 기술 관련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복수주문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좀 이쪽 공정기술 쪽이 설비기술 쪽보다 좀 나아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비기술에 계신 분으로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노베이션 분은 그거잖아요.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게 업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좀 몸이 좀 덜 힘들다. 그 공정기술도 선배들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설비에서 이슈가 생긴 거를 이제 컨펌 받아야 되는 거가 공정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좀 공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취업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반도체 강의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하면서 원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제가 그쪽을 공부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녀서라도 전자과 주전공 맞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은 이렇게 확 공정기술이 뭐 설비기술에서 훨씬 좋다라는 그런 체감은 좀 덜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냥 다른 질문 그냥 조금 그냥 옛날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 합격 스펙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옛날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네. 혹시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네, 아니면 아니면요 네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을 얘기하지 말고 네. 아니면 그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정도 분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제 합격 스펙은 이제 기계과 전공은 4.01로 졸업했고요. 전체 평점은 3.97 정도 됩니다. 3.97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직무 관련해서 저 주변 동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진짜 되게 다양하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 학교를 크게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요새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공학점이나 뭐 전체 평점이 3.8 이상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높아요? 좀 이제 요번에 제가 코로나 시국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서류를 좀 편하게 걸렀는데 요새 아무래도 제가 온라인으로 지사를 받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서류를 많이 걸렀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 시험장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좀 많이 확 갈랐던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이번에 어려웠다면서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으로 이제 설계 동아리를 하나 했었고요. 그래서 설계 동아리 했었고 저는 이제 교환 학생을 미국으로 또 한 학기 갔다 왔었습니다. 오픽은 IH 영어 점수 IH에 토익은 885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런 게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 이제 해커톤이 예를 들면 뭐 토익 900점 이런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지만 토익이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본인의 경험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무 관련해서 했던 활동들이 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자소서에 녹여낼 때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면접 같은 거 할 때 중요하다는 건가요? 자소서가 곧 면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해가지고. 왜냐면 면접 때 자소서 걸 물어보니까. 이제 네네 그렇죠. 읽긴 읽다 보네요. 활동을 좀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읽지 않고 좀 이력서 기반으로 좀 읽는 것 같아요.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있는데 이력서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도 같고
아니면 본인의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 있으면 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했던 이 설계 동아리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전 한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카티아나 NX 통해서 이제 CAD로 이제 설계해서 뭐 이제 3D 프린팅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직접 뭐 모델링 해서 그걸 실물로 뽑아본 것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줘서 이제 이 동작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까지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냈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해커톤이랑 메이커톤을 좀 나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상 경력이 있었어서 이게 설계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수상 경력과 연관해서 자소서 한 줄이 딱 나왔구나, 그렇죠? 아 멋있다. 이거 몰랐네요. 저는 저번에. 이게 또 메이커톤 같은 경우는 기획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작가도 있고 컴퓨터공학과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파트를 만들고,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과는 아무래도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성공이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그 협업이라는 것도 좀 업할 수 있고요. 도서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뭐 놓친 게 있을까요? 뭐 정말 다양한 이력이라서 뭐 나열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봉사활동은 안 했고요. 아니면 기계기사 싶으신 분은 봉사활동 뭐 이런 자격증 이런 거. 기사 공부는 기사는 제가 필기까지는 합격을 해놨고, 이제 중간에 필기 보기 전날 때 제가 합격이 돼가지고 기사에 그래서 이제 적진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필기만 합격한 거는 안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소서에. 네, 그쵸. 적진 않았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사격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필수적이지 않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했던 그 외국인들 멘토링을 제가 했었고요. 외국에서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 왔을 때는 저 멘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살짝 혼자 살아남는 느낌으로 했었다가 대학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좀 도와주고, 이제 이 학교 생활하는데 이제 업무 뭐 이렇게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고 그 생활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환학생과의 멘토링은 어떻게 어필을 하셨어요? 자격증 같은 게 나오나요? 아니면 뭐 이력 같은 거에 나오나요? 자격증은 없는데 본인이 이제 쓸 수 있어요. 자소서에? 이제 대내 활동 같은 데에 쓸 수 있어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좀 어필했고, 영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국제 역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좀 어필하면 좋긴 하거든요. 입사해서는 안 쓰지만 입사하기 전은 좀 중요하게 또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줌에 KGN젤리 안녕하세요. 그 줌에서 채팅하면 제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채팅창 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KGN젤리님께서 뭐 물어보셨냐면은 인턴으로 지원할 때도 자격증이 좀 중요하냐 이런 것도 질문하셨거든요. 혹시 인턴 관련돼서도 아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같은 게 중요한지를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인턴 관련해서도 똑같이 지사들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인턴은 그 면접이 직무 면접만 없고 인성 면접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교 4학년 막학기 때 졸업 막학기 전에 이제 한국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채용 전환을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기계기사 자격증이 중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거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으면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전공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딸 만큼 제가 공부를 했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그걸 떠나서 어때 여기까지가 지금 진님께서 생각하는 뭐 갖고 계셨던 합격 스펙인데 실제로 일을 해봤잖아요.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네.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감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다르듯이 요즘은 어때요? 뭐가 진짜 이걸 대학교 때 좀 배웠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솔직히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다 와서 새로 배워야 돼요. 프로그램도 자체 걸 쓰고 정말로 진짜 솔직히 좀 다 와서 좀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직무마다 다르지만 그 아무래도 저 이제 동기들도 이제 연구소도 많이 있고 좀 그 이제 회로 설계나 뭐 공정 설계 이쪽에도 많이 있는데 다 새로 배운대요. 진짜 처음부터 새로 배우고 왜냐면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이 진짜 가면 새로 배워요. 그렇죠. 늦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예, 천천히 해주세요. 일단 잠깐만 쉬는 동안에 우리 뭐 지금까지 멘토링 잘 해주셨는데 그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질문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은 그걸 위주로 많이 질문할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채팅창 제가 다 꾸준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질문 계속 해주시면은 관련돼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춤표 오픈 채팅방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감사하게 실제로 지금 퇴근도 막 하셔가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거라서 여러분들 다 서로 우리 가춤표 네트워크 다 도움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봉사해주시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갖고 영상 계속 방송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네요.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멈춰주시고요. 그냥 제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뭐 어느나 회사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내용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분께서 합격 스펙을 결국은 뭘 받았냐면은 좀 요약을 해보면 제가 합격 스펙 요약을 좀 해볼게요. 그냥 제가 이제 물론 저는 취업과 관련이 정말 없는 사람이지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좋은 학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전공 지식, 그러니까 전공 역량이 되겠죠. 전공 역량.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요런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영어, 대외 활동, 전공 역량에는 학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대외 활동이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결국 이거로 두 개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모든 합격 스펙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은 전공 실력이 진짜 중요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보니까 이분은 영어도 엄청 높으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 어떤 교환 학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외국인과의 어떤 멘토링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연결을 시키셨다는 거죠. 전공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4점대의 그러니까 좋은 학점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 있긴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쓰지 않으셨다니까 의미 없고 설계 동아리 약간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취업하실 때 반드시 아실 거고 이건 비단 취업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인턴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턴도 어쨌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결국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거는 얘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솔빙할 수 있나? 이 정도의 실력이 있나? 물론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실력이 충분했을 때 혹은 이 사람이 배울 만한 자질을 갖고 있어서 회사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 필요한 스킬을 빨리 습득해서 회사에 터지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 모든 문제라는 게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한국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람 것처럼 마이스터고 사람 어떤 현업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적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같이 나오신 분들이 하는 그런 현장직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외국인 vendor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실제로 같은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거를 내가 증명을 잘 해야지 취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경험이 있고요. 경력이 있고요.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지금 합격 스펙된 얘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경험은 설계 동아리예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멘토링이에요. 이런 게 경험이 되거든요. 물론 교환학생도 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기획과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도 경험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모든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시간들이 다 경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 설계 동아리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다루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델링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경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 동아리를 했던 것에 이거는 경험이라서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경험은 말이 많이 필요해요. 막 이것저것 할 말이 많아져야 돼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걸 결국 해놨고요.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때 이분은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경력을 만들어냈냐면은 해커톤 아니면 메이커톤 이곳에서 수상을 했어요. 이 수상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어디서 상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경력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공신력이 생기는 거죠. 외국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자격증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격증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건 자소서에 들어가는 경험으로서의 영향이고 교환학생 이거는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경력이 되는 거죠. 왜냐면 교환학생에서 받았던 성적이 있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환학생 다녔다가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고 왔으면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획과 공부인데 이건 뭘로 경력이 인정되냐면 학점으로 연결이 돼요. 이분은 기획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거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인정을 받고 공신력 있는 부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학점은 뭐 4.0입니다. 뭐 3.97입니다. 이런 어떤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딱 점수로 객관화될 수 있는 수치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뭐 좋은 학교에서 엔지니어링으로 강한 좋은 학교에서 학점 4점으로 그리고 전공학점 4점 이상으로 받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경력과 같이 한 번에 그냥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교환학생 있고 해커톤 있고 뭐 플러스로 이제 뭐 인적성도 잘 보셨고 면접도 잘 보셨으니까 합격이 되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학부 인턴도 좋고 뭐 아니면 동아리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이건 경험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입증할 만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경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죠. 경력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MIT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나랑 계속 일을 잘하고 싶고 나랑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실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아마 지금쯤은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도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냥 무작정 시작만 합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보다는 시작은 어렵고 마무리는 더 어렵다.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거냐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에 신박사님 TV라고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레퍼런스를 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경험도 있었지만 이거를 경력으로 승화를 하셨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이셨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멘토링 보시면은 인적성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 인적성 공부를 그렇게 하셨고 서류도 붙으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면접도 잘 보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막 나는 뭐 하고 싶으니까 막 내가 막 학부 인턴 하라 그랬어 뭐라 그랬으니까 막 시작 막 하고 막 무작정 시작만 하고 끝이 안 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시작은 어렵고 마무리는 더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마무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시작은 경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은 경험이고요. 마무리가 결국은 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중퇴를 하거나 졸업을 못했으면 그거 그냥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졸업증을 받아야만 나는 학부 졸업생으로서 경력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경력으로 그냥 공인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 중퇴를 했어 그러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 나는 이래가지고 중간에 뭘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그럼 경험이니까 공식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 준비를 하든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분처럼 이직 준비를 하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은 어렵고 마무리는 더 어렵다. 그리고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경력으로 승화시키는 거는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 1, 2학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일단 시작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적고, 그러니까 정말 시작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시고요. 다만 마무리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꼭 진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합격 스펙 요약하면 결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좋은 전공 지식 갖고 있고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도 좋아하는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잡다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진짜 바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무슨 그때 일정이 또 있으세요?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참 고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어디 사세요? 궁금한데 집에 사세요? 아니면 기숙사 같은 데 사세요? 저는 오피스텔 그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그렇구나.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좋지만 그냥 저는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어떤 질의응답하는 것보다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진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시는지 요즘 고민은 뭔지 이런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런 얘기나 좀 하면서 그냥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됐거든요. 요즘은 무슨 고민하세요? 뭐 요즘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회생활이니까 그 적응하는 거랑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인간관계가 좀 뭐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대부분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맞아요. 이제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제가 성격이 그래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런 데서 생긴 살짝의 고민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좀 커리어나 이런 거를 좀 생각도 좀 하고 요새는 그냥 일이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큰 고민은 이제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여유가 많이 없죠. 고민을 할 여유조차도 없죠 요즘은. 돈 버는 일만 남은 거죠 뭐. 저는 이제 뭐 그렇죠 아무래도 돈은 많이 모으셨어요? 그냥 생각보다 제가 만족할 수 일을 좀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좀 그래도 보수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회사에서 돈 받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그래도 되게 전문가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 조금씩 배우니까. 네, 아무래도 그 각각의 이제 장비사들이 있고 그 담당하면서 같은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생활이 그래도 재밌는 것 같고 뭐 설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에러가 왜 생기는지를 좀 아무래도 저는 기계공학과니까 그 뭐 공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플라즈마 이런 거 써서 이제 제가 애치 공정이다 보니까 뭐 공합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각가지 이제 밸브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저는 일하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게 잘 다닌다고 하니까 좋네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진님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뭐 교수님 멘토링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저도 석사를 할까 말까는 잠깐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좀 돈 벌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아마 지금 멘토링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저랑 동아리 같이 했던 친구도 이제 의견이 지금 어떻게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만나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 제가 또 대외 활동을 그 발표 동아리나 이런 거를 이제 연합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쯤인가. 저는 이제 좀 돈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대기업 입사가 좀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단기간에 짧은 목표로 이렇게 했었지만 또 석사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생겼는데 제가 좀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해보니까 좀 저는 이제 용기가 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저한테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이제 뭐 석사 생각은 더 없냐 이런 거 몇 번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업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취업하고 나서도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뭐 석사까지는 뭐 학사랑 석사랑 크게 그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그 전형도 비슷하게 돌아오고 근데 박사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완전하게 다른 레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박사로 들어가는 과장을 달고 들어오거든요. 입사를 하고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서 되게 전문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스카웃으로 좀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박사까지 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좀 이제 석사도 좋은데 이제 학사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석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뭐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석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석사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학원 아무나 가는 거 생각보다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게 좀 괴리감도 좀 많이 온다 그런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돈 빨리 벌고 싶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뭐, 개인의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박사까지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전문성이라는 게 이게 뭐 연구가 학문적인 전문성도 있지만 사실 이게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전공 지식에 연관된 그런 전문성,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다고 그게 키워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걸 내 몸소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혀 다른 딴의 그냥 전문성일 뿐이지 본인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은 그럼 되는 것 같고 굳이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석사랑 박사가 필요 있는 건 아니죠. 뭐 요즘 가방끈 긴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 막 수도권에 있고 막 서울권에 있는 그런 삼성전자 이런 데 다녔으면은 일이 힘들고 고되겠죠. 무슨 일을 한들 일이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랬으면은 퇴사 안 하고 진짜 그냥 대학원 안 가고 잘 회사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사람들 잘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저만의 전문성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쵸? 저도 100% 동의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기계공학 학생들한테 좀 그래서 저가 만족하고 있는 건 좀 근무지거든요. 저는 또 맞아요. 서울에 살아서 기계공학과가 좀 보통 울산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많이 이제 공장 플랜트 쪽이 좀 많이 있으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뭐 연구소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화성 동탄에 있어서 강남까지 한 버스 타고 5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무지에서 또 사람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만족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뭐 LA를 가든 얼바인을 가든 시카고를 가든 뭐 보스턴으로 가든 캘리포니아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텍사스를 가도 괜찮고 그냥 직장이 좋으면 저는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샌프란이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실 떠나고 싶진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회사가 그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갈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 한국의 참 울산이나 거제나 아니면은 뭐 참 광주나 이런 데는 참 선뜻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쵸? 이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력이죠. 진짜로 수도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커리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많이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뭐 그런 공부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으면은 또 잘 참여해서 하시면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뽑아 드셔야죠.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경력이 한 3년 정도 됐을 때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도 많이 가요? 이제 외부 지금 코로나 좀 못 가는데 막 외부 교육을 이제 가요. 제 장기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뭐 램 리서치 저 같은 경우는 립시 공정에서 좀 큰 회사가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랑 도쿄 일렉트로닉 이제 텔이라고 불리는 일본 그리고 뭐 AMT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이제 좀 연수를 가는데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저 랩리서치랑 완전 가까워요. 아니 랩리서치 제 친구들 다 가요. 맨날 뭐 간다면 다 랩리서치. 그래서 랩리서치 되게 많이 가고 학생들도 거기 많이 가고 저 되게 가깝거든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발. 같이 한번 여기서 놀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 고등학생 때 많이 놀러 왔었는데 재밌었던 거. 예. 진짜 너무 많은데. 그거 여기 아마 여기 아직도 계시긴 계시는데 댓글로 누가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답변 받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학사랑 석사랑 박사 출신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다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왜냐면 질문 하나 올려주셨길래 이거는 한번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사도 회사에서 학사, 석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출신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요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사도 전공 지식을 계속 사용하면서 일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같이 두 개만 딱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설비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모든 직무에서 제일 중요한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고 했을 때 학사, 석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차이가 없고, 박사 출신으로는 아무래도 좀 연구 쪽에서 좀 더 깊이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쪽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는 좀 알고 있어요. 학사, 석사는 연차도 똑같고 연봉 대학만 2년을 좀 더 터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똑같이 배우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 연구소 쪽이나 뭐 회로 설계나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학사 비율이 한 4 정도? 그리고 석사 4 정도? 박사 2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정보네요. 학사랑 석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은 아까 뭐 공부 많이 하면 좋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전공 공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전공 지식 많이 활용하나요? 새로 배운다고 하셨지만. 전공 지식을 있으면은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회사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는 기획하다 보니까 그래도 알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면은 아무래도 설비에서 이제 온도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거를 좀 더 자기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면서 좀 더 재미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이해는 다 되고, 제 생각에는 진짜 반도체 업계에는 첨단 산업, 보안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기획과 학생으로서는 크게 막 많이 일하면서 사용하진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대학원 준비하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진짜 뭐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한해서는 들어왔을 때 이제 좀 들어오기를 위한 준비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회사를 들어오기 위한. 왔을 때는 배우는 것도 다 좀 새로운 것도 많고, 근데 확실히 공대생을 뽑는 것과 그렇다고 막 문과생들을 뽑아서 이쪽으로 배치할 수는 없다는, 배우는 역량들이 다르니까. 그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과대학교를 나와서 어느 정도의 본인이 배운 과목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일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좀 제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전공 지식 자체가 활용되지 않아도 우리가 전공 지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4대 역학이라든가 열전달, 진동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어떤 기본적인 과학, 물리, 화학, 수학적인 개념들이 회사에서 이제 첨단 보안 산업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4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전공 지식들이 100% 무조건 100% 직결돼서 연관돼서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나의 어떤 그런 지적 근육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를 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위주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들 봐도 다 전공 공부 잘했죠. 대충 보면 딱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대부분 요새 들어온 사람들이 좀 스펙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요. 저 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을 저도 배울 수 있었고 사실 뭔가를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보다도 그냥 1시간 뭐 이렇게라도 그냥 진님과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사실 그냥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수락해 주셔서 되게 고맙고 감사했고 되게 좋네요. 마지막 대한 답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사람 아무래도 좀 궁금한 건 질문이니까 좀 이거를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긴 한데. 아니요, 진짜 많이 도움됐고 지금 벌써 아마 오늘 얘기됐던 것을 보니까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준비를 못 하셔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요즘 대학생들 되게 힘들거든요.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취업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남들에 비해서 막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방황하는 대학생들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시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선배가 되셔서 벌써 모범적인 삼성전자의 어떤 이렇게 회사원으로서 정말 누가 봐도 롤모델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은 되게 많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뭐라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요새 취업이 아무래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거는 저도 아무래도 덥고 취업을 좀 한 경우여가지고 제 주변에서 또 이제 취업 때문에 많이 아직도 취업 못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힘든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본인이 사소한 것부터 좀 열심히 하면은 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기업 입사가 아무래도 대학교 때 꿈이었기 때문에 그 조금의 이제 목표를 살짝 작게 세우면서 그것부터 좀 이뤄 나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사트 공부를 했을 때 뭐 2배 분량을 하루에 다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까지 다 해서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부터 그 하루하루를 지켜 나갔을 때 좀 뿌듯하잖아요. 전 이런 거에서 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본인이 석사를 가고 싶다라는 그 석사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뭐 석사를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 이상의 각자의 목표들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저는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그거에 대한 좀 자기의 동기부여도 생기고 디테일이 좀 갖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학생 정말 힘든데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 오더라고요. 저 대학생 9명이서 제가 왔던 학교가 이제 네바다 그 주립대학교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각 학교에서 9명이 왔어요. 교환학생을. 근데 각 교환학생 제가 왔던 사람들은 각자 욕심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학교에서 9명이 왔는데 그 9명 중에 5명이 올해까지 삼성전자 입사를 했어요. DS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차차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다 되게 욕심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뭐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하면은 다 올 수 있어요. 막 삼성전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겸손하네. 열심히 해서 진짜로 막 크게 제가 남들보다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꾸준하게 하려고 했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들어가는 것보다 삼성전자 들어오는 게 더 쉽거든요. 삼성전자 들어오기 더 쉬워요. 아무래도 공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채랑 또 뽑는 인원 자체가 훨씬 많이 키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좀 많이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생각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마음이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유니스터디에서 했던 멘토링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목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내가 뭐 어딜 가야겠다, 이런 회사를 삼성전자를 가지, 현대자동차를 가지, 이런 생각보다도 진짜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런 리스트 하나하나 잘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이제 어쨌든 세세하게 그렇게 액션 플랜을 짜고 실천을 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원하는 게 뭔지를 많이 고민해보는 것도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진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정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진님은 이렇게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렵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쉽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나도 막 모든 걸 이렇게 좀 오픈할 수 있게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좋은 얘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님 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죠? 뭔가 좀 아쉽네요. 그쵸. 저도 아쉽네. 네, 계속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11시부터 2시간 정도면 이제 충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약속을 좀 잡아라. 그 선배랑 좀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진짜. 아니,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일단 너무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재테크도 잘 관리하시고 적당히 또 코인 적당히 하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잘 차리시면서.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합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알겠죠? 네네. 나중에 또 이런 나중에는 뭐 질문 진짜 궁금한 거 질문을 보니까 되게 궁금한 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대답해서 뭐 궁금한 거 진짜 물어봤을 때 대답 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니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요. 이러신 분이 사실 없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늦으셨으니까 여기서 얼른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톡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